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저를 그런 놈으로 봐줘야 돼요. 아, 저 앞에 뚱뚱하고 눈 작고 저 못생긴 놈 맨날 나와서 떠드는 거 아주 지겨워. 그러면 나도 지겨운 인간이 되는 거고, 쟤는 어쩜 그렇게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데다가 말도 재밌게 하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또. 난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 예. 참, 자뻑이다, 그죠? 자뻑도 이만하면 병이에요. 예. 재밌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재밌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를 꼭 전달해드리는 신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교소와 유산균의 시너지.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너지 강의예요. 자, 인간은 처음에 엄마 몸에서부터 딱 탈출하기 직전까지는 무균 상태입니다. 태아 상태일 때는 무균지대에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탄생을 하잖아요. 탄생하는 그 순간, 엄마의 산도를 지내는 순간 유산균 샤워를 해버려요. 산모의 산도에는 강한 유산균이 있거든요. 바로 락토바실러스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 양수와 함께 터지면서 바로 락토바실러스균, 락토코커스 속에 속하는 락토바실러스균으로 아예 코팅을 하고 나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유산균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때 다 뒤집어 쓰고 나왔잖아. 네. 기억나죠? 네, 오래돼서 잊어버리셨구나. 네. 근데 요즘 그러잖아요. 하도 제왕절개를 많이 해. 그래갖고, 그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이 좋다 해요. 자연분만이 엄마한테도 좋지만 아이에게도 좋아요.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애들은 유산균 샤워를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유산균 샤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산균 코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유를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정착이 돼요. 예, 유산균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것도 유산균이고, 그 다음에 처음 장 속에 정착되는 것도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유산균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락토스, 그죠? 락토스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에 들어있는 건 비피더스예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엄청 밀접하고 가까운 게 바로 사람이에요. 예. 락토바실러스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피더스, 유산균, 이 두 가지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세포 수가 약 40조 개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는 바로 이런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이 약 100조 개, 100조 마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의 세포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90%에서 95% 정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위하고 장에 있습니다. 위장, 소장, 폐장. 네. 자, 위장관에는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위장관에 있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미생물의 균형,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가요? 안 한가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지는데,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이 균형이 잘 유지가 돼야만 건강한 거예요. 예. 너무
유익균만 많아도 안 되고 또 유해균만 많아도 안 되고 한 7대3 정도의 이 균형이 잘 유지가 됐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면역력도 그만큼 잘 유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레 노화도 되죠. 예,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정크푸드, 그죠? 막 식생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우리 몸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산균과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줄어들어요. 왜? 그냥 줄어들어요. 점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유익균의 90% 이상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 하면 유산균이다 라고 하지만 유산균은 유익균인데 유익균이 전부 다 유산균은 아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이제 유익균을 얘기하면 유산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소장 하부에 존재를 합니다. 유산균은 인체의 소장 하부, 다시 얘기해서 소장에서 대장까지 살아요. 위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더라도 잠깐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위산 때문에. 위산에 다 분해가 돼버려갖고. 그러니까 소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대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소장 하부에 존재를 하는데 이 유산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흡수가 안 됩니다. 위에서 음식물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흡수할 만큼 이렇게 잘게 분해를 해서 내려보내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장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소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원을 가수분해. 다시 얘기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사이즈로 용해시키고 그거를 이동시키고 대사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산균의 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산균이 부족한 분들은요, 소장에서의 에너지 흡수가 일단 원활하지 않아요.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뭘 좋다는 걸 다 먹어도 어떻게 해요?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몸에 기력이 별로 없고, 뭘 먹어도 항상 더부룩하고, 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예. 그 다음에 막 조금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해버리고 하는 분들은 바로 소장 대장의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소장 대장 환경이 안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이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뭐 얘가 부족하면 그냥 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장뿐만 아니라 면역력, 피부 건강, 뭐 장 건강, 그 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유익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질환이 다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본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냥 장내 뭐 환경도 키워주지만 면역력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해줍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 위장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치매 예방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유산균이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산균 다 알아. 얘기하면 유산균 없는 집 없어요. 집에 막 굴러다니는 게 비타민 유산균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선택지가 있어요. 유산균은 뭐가 중요해요?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소장 하부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산균은 생존율이 중요해요. 생존율. 일단 생존율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었을 때 위에서 다 녹아서 장에 내려가는 애가 별로 없다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존율을 좌지우지하는 건 뭐예요? 코팅이나 그것을 담은 용기죠. 그죠? 그죠? 얼마큼 잘 코팅이 돼서 위산에 견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요새 100억 균주, 뭐 200억 균주 해갖고 균주 수가 많은 걸 자랑하잖아?
아무리 많아봤자 코팅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은 특히 요 캡슐 있죠. 연질 캡슐에 담은 애들, 뭐 생균 이런 거는 먹어봤자 마찬 꽝이다. 위산에 다 녹아버려. 그리고 먹는 방법이 잘못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생존율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인의 장은요. 서양인들보다 30cm가 길어요. 원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게 그래요. 유전적으로다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 위주면 섬유질이 많죠. 섬유질로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를 하려니까 장 길이가 더 길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장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머무는 시간이 서양인 애들보다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좋은 게 들어왔을 땐 다행인데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더 안 좋은 게 더 오래 있어요. 장 속에. 특히 왜요? 뭐 햄버거라든가 그죠? 또 육식 위주로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 요산 많이 발생되죠. 장내에서 또 부패되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잘게 분해해서 흡수를 해주는 유산균마저 부족하다면 이 장 안은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돼요. 부패된 단백질 덩어리로 인해서 부패된 지방 덩어리로 인해서 우리 몸은 염증 세포로 점점 지배당합니다. 네. 그래서 유산균이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유산균이 그런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의 인체에 맞는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완제품, 그냥 배합되어 있는 완성품을 수입해다가 막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나 마나가 아니라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 먹으면. 그죠? 장내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뭐 미국 수입품, 호주 청정, 뭐 캐나다 거 해갖고 유산균이라고 막 좋다고 막 외국 애들 거 사다가 먹잖아. 그거요? 좋은 선택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선택적인 유산균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는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유니베라가 가지고 있는 알로에 바이오틱스는 요번에 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3개월씩 포장해서 1개월씩 포장으로 하면서 50억 균주가 100억 균주로 바뀌었어요. 균주 수가 벌써 일단 2배로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2배로. 네. 그러면서 누구나 구매하기 쉽게 한 달치, 1개월씩 포장이 돼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균주가 2배로 올라갔는데 가격은? 그죠?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유니베라 알로에 바이오틱스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유일 바로 알로에에서 유래된 어떻게 해요? 유산균을 그것도 특허를 받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 A, B, 1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예요? 유니베라 알로에 바이오틱스 10. 10번째 실험 결과에서 얻은 바로 유산균이에요. 전 세계 다 뒤져봤자 아주 독보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유일한 거다. 그러면 유니베라의 그 알로에 유래 유산균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원장님? 당연히 알로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알로에의 효능을, 그죠? 발효시켜서 얻은 유산균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그냥 유산균으로서 뭐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발효시키고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장내의 면역 케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체내 이용률이 엄청 높아요. 알로에 자체가 타 식품보다도 스스로의 이용률이 높아서 체내에서 우리가 먹었을 때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타 유산균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전 세계의 유산균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뭐 여러 가지 있듯이 스페닉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산균도 5가지 속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5가지 속 가운데 락토바실러스 속하고 비피더스 속이 뭐예요? 그 2가지예요. 2가지 종류. 뭐 여러분들 뭐 살 뺀다고 뭐 BNRC 해갖고 BNR17 유산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바로 뭐예요? 락토바실러스 속에 있는 유산균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유산균 이름으로 BNR17이라고 하는 단독 유산균인데 그게 콜레스테롤을 좀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데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그 많은 유산균 가운데 딸랑 하나만 먹는다는 건 엄청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체의 한국 사람 체형에 맞는 11종의 특허 유산균을 배합을 했어요. 그러면 총 12종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네. 12가지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과 2-3가지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네. 당연히 많은 게 좋죠. 그죠?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다 알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지금 날 막 째려보잖아. 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 생존율. 4중 코팅이 돼 있어요. 4중 코팅이 돼 있어요. 네, 요것도 특허예요. 특허 기술이에요. 왜 4중으로 코팅을 했을까? 1번, 2번,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바로 장까지 살아서 다 도달하도록. 그래서 생존율이 엄청 높아요. 생존율이. 거기다가 균주수도 이번에 100억으로 2배로 늘려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생존율도 생존율이지만 얘네들도 생물이잖아요. 유산균도 생명체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럼 장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 유산균의 먹이일까요? 아니에요. 일거리예요. 얘네들한테는 일거리. 맞죠? 그래서 유산균도 먹이를 줘야 돼요. 바로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물려 집에서 그죠? 물려 쓰다가 갑자기 올리고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요? 올리고당이 좋대. 어디가 좋아?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 그 다음에 아카시아 섬유, 그죠? 네, 섬유질에서 추출한 것들 해서 이 3가지의 유산균의 먹이 3종의 뭐예요? 3종의 올리고당, 섬유질 해서 먹이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파라바이오틱스 다시 얘기해서 이 균주 알로에 유산균의 사균체, 알로에 유산균 사균체, 유니베라, 알로에, 그 다음에 파라바이오틱스 넘버 1이라고 하는 놈.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사균체 자체는 장점이 뭐냐? 위산에 좀 강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걸러져서 장까지 도달하는 게 살아있는 생균보다 쉬워요. 어차피 생균도 여기서 걸러지지 못하면 죽어서 도달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미리 가공이 돼 있는 거라서 유산균, 생균이 먹이도 되지만 이게 자체적인 면역력도 더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장세포의 면역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복합적인 이런 복합적인 배합을 통해서 장 건강, 면역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주는데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효소와 유산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장님, 유산균은 뭐 들어서 알겠는데 그럼 효소는 또 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유산균은 소장 하부에서 작용하는 애거든. 소장 하부에서. 그러면 효소는 어디서? 소장 상부. 소장의 상부. 그죠? 예. 위에서 작용을 하는 애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여기에서 제대로 분해를 하지 못하면 여기에선 흡수가 될 리가 만먹이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역할이 달라. 효소는
소장 상부에서 역할을 하고 유산균은 소장 하부에서 역할을 하니까 효소와 유산균을 동시에 드신다면 그야말로 위장간의 완벽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또 효소도 요새 뭐 보니까 뭐 카모트 효소다 뭐다 해갖고 막 또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선전도 홈쇼핑에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모트 효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집트의 카모트를 발효시켜서 얻은 효소예요. 당연히 외국 사람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걸 먹어야지 우리 몸에 맞아요. 우리 조상들부터 먹어온 것들. 그래서 소화 진짜 안 되는 섬유질이에요. 난소화성 말토텍트린 진짜 안에 들어가서 효소 역할도 하지만요. 얘 진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카모트 효소 왜 먹어요? 대사 원활하게 하라고 선전하던가요? 살 빠진다고 선전하던가요? 대사가 원활하게. 카모트 효소는 살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잖아요. 소화가 더럽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속에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효소가 진짜 필요한 건 뭔가요? 효소는 인체의 배터리라고 그랬죠. 그죠? 네. 전체 효소가 30%는 소화효소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대사효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에 관여하는 것들은 우리가 침, 아밀라제, 그죠? 네. 락타제, 프로티아제 이 세 가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예요. 맞죠? 네. 침과 그 다음에 위장에서 락타제, 프로티아제 이렇게 두 가지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를 하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 효소들은 약 500여 가지가 인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대사, 에너지 전달, 에너지 생성, 그 다음에 신경 전달에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정제 효소라고 시중에 팔아요. 수입산 효소들. 그 정제 효소는 거꾸로 우리 몸에 있는 이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좀 전에 얘기했던 카모트 효소 같은 거 수입산 효소, 정제 효소거든요. 잘못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꺽꺽거려요. 살 빠지는 것 같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소화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잘못 드시면. 네, 과다하게 드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 곡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연 곡물을 자연 발효시켜서 얻은 천연 효소가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유니베라 빌리브 효소 어떻게 해요? 북두 포함해서 7가지 자연 발효 효소 얻었죠. 그죠? 네. 거기다 맥주 또 효모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5가지 또 자연 곡물을 또 발효시켜서 건조해서 또 만들어냈죠. 그죠? 여기에다가 또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또 집어넣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곳곳에서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우리 생명 활동인 APT 활동, 다시 얘기해서 세포 안에서의 전자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도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생성 활동까지 관여하는 효소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와 유산균 두 가지를 동시에 드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예? 분명해졌죠? 예. 자꾸 질문하니까 짜증내려고 그래. 이제 질문 안 하고 바로 갈게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효소와 유산균을 한꺼번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꺼번에 드셨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위장 소장의 부스터다. 부스트업이 되는 거예요. 위장 소장의 부스터. 그냥 기존에 효소만 먹거나 또는 유산균만 드시던 것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소장 상부와 하부에서의 활동과 또 어떻게 해요? 그 건강 상태가 완전히 아주 극단적으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부스트업이 되는 거예요. 같이 드시는 게 좋다. 동시에. 예. 그 다음에 또 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되게 높여줘요. 여기가 원활해지니까, 여기가 좋아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수분해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분해가 돼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산균들이 일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장내 정착력도
정착률도 올라가지만 또 어떻게 해요? 생존율도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배변 활동이 엄청 원활해요. 배변 활동. 네. 나는요 유산균을 먹어도요 속이 쓰리다. 난 유산균을 먹으니까 오히려 설사를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산균이 문제예요? 위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위가 문제. 위가.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 못 본다는 사람은 위가 문제야. 여기서 그거잖아요. 갈아서 곱게 갈아서 커피를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충 갈아서 내려보내주니까 커피가 맛다가리도 없고 향도 별로 없고 그냥 막 쓰고 입에 뭐가 자꾸 걸리는 것 같고 이런 커피 먹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곱게 갈아서 향과 맛이 싹 내려간 커피를 먹는 것처럼 여기가 안 좋은 분들은 유산균을 때려 부어도 여기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유산균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안 좋아서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몸의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너지는 아주 우리 몸에 있는 위장 간의 건강 상태와 소화부터 배변까지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효소의 대사 에너지화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도 큰 도움이 돼요. 효소가 소화시키는데 다 쓰여져 버리면 에너지 대사에 쓰일 효소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먹고 나면 나른하고 기력이 없고 먹고 나면 귀찮아지고 먹고 나면 눕고 싶고 눕고 나면 자고 싶고 이런 거 뭐예요? 효소 활동이 좀 제한적인 분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기력이 없고 맨날 나른하기만 해 효소 활동이 저해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효소, 유산균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가장 좋은 선택이다. 자, 그런데 유산균은 언제 먹어요? 예, 유산균은 공복에 물을 한 컵 마시고 난 다음에 위산을 씻어내고 난 다음에 드셔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효소로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효소는 식사 후에 드시는 거예요. 왜? 효소는 음식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위 속에 들어갔을 때 효소를 집어넣어야 바로 효소의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소장, 대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대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산균, 효소 같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같이 두 개 다 털어넣어. 언제? 생각났을 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유산균은 반드시 공복에 아침에 눈 뜨고 물 한 컵 드시고, 그죠? 아니면 슈퍼에 한 컵 드시고, 난 다음에 유산균 드시고, 효소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잘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뭐 강의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내 탓은 아니에요. 네, 내 탓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정 탓이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알고 많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열정 덕분에 조금 길게 됐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행복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같이 돌아가겠습니다.